좋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풍물패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조금 낫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연사님으로 우리 김도원 학생 모시겠습니다. 김도원 학생 오늘 네, 올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준비하시고 우리 김도원 학생은 아직 학생입니다. 20대 젊은 청년으로서 우리 어떤 보신각의 또는 보수 우파의 어떤 그런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불매운동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결국 아베한테 가서 그렇게 머리 숙여서 친서 보낼 거 불매운동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라의 수장으로서 국민을 선동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한나라의 대통령이면요, 국민들이 불매운동 한다고 해도 좀 자제하시라고, 좀 잠잠하시라고, 이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말해야 되는 게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은 국민들이 불매운동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불매운동 더 하라고 합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외교가 실패했는가? 박근혜 정부 때는 외교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다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도 잘하고 다른 나라 언어들도 잘하고 또 머리가 비상하셨기 때문에 여러 외교에서 성공을 했다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중국하고만 어떤 속국의 관계를 맺고 있고 나머지가 다 끊어지고 있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설립한 이후로 이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일 자유동맹 때문이었습니다. 한미일 자유동맹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일본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로서의 패망길로 가겠다는 전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불매운동을 해도 일본을 이길 수 없는 한 가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력 차이가 3배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일본을 경제적으로 폭망시키겠다 해도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제력이, 우리가 아무리 불매운동을 해도 일본의 경제는 그렇게 휘청거리지 않는다고요. 한 개인이나 한 기업은 휘청거릴 수 있지만 일본 전체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재인이 일본 아베가 그런 식으로 경제보복을 시작했을 때 국민들 보고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될 문제니까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말라고 말했어야죠. 그런데 결국 아베한테 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친서 쓰고 빌빌 길 거면서 불매운동은 뭐하러 했냐고요. 결국 이게 다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고, 좌파 애들이, 민주당이, 정의당이, 여당과 타 야당들이 총선 때 승리를 거머쥐려고 이것을 끌어들였던 거라고요. 그런데 며칠 못 갈 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일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걸 또 얘기해 볼까요? 1990년대 얘기를 왜 지금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했고,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나서 아일랜드는 영국 때문에 대기근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근이 아일랜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 작물들을 영국에게 바쳐야 됐고, 이 아일랜드는 감자만 먹고 살았는데 그 시기에 감자병이라는 게 아일랜드에 나돌아서 감자까지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일랜드가.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완전 대기근에 빠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뭐 아일랜드가 영국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그럽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 때 전범 국가들이 그렇게 타 나라를 지배한 거는 그 순리였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보상하라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모든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되죠. 아베 보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그걸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국민들 보고 불매운동하라고 더 선동하고 있으니 이게 대통령이냐고요. 궁극적으로 볼 때에 1990년대 우리가 일제 탄압을 받았다는 건 그 당시 모든 나라의 순리였고 열강의 순리였고, 그렇게 탄압을 받은 나라 중에 자신을 지배한 나라 보고 보상하라고 하거나 배상하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고요.
독일이 히틀러 나치 시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보상하고 배상한 적은 있지만 속국이 자신을 지배한 나라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한테 사죄하라고 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던 것을 탓해야죠. 우리 민족이 힘이 없었던 걸 탓해야죠. 그럼 일본을 탓하기 전에 제일 먼저 탓해야 될 민족이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라고 만들고 우리를 탄압했던 민족인 중국이 먼저 우리한테 와가지고 사죄하고 무릎 꿇어야죠. 일본이 무릎 꿇기 전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보십시오. 입만 열면 민주주의 하던 문재인이 홍콩 민주주의 시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이 친중이기 때문에. 중국 눈치 보니까 홍콩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 민주주의, 5.18 광주 이딴 거 떠들었던 문재인이 왜 홍콩 민주주의 시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침묵하냐고요. 이것만으로도 문재인이 이중성을 가진, 문재인이 내로남불의 정말 제격인 사람이다. 그런 내로남불인 문재인 밑에서 뽑힌 조국도 당연히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는 거고, 믿습니까? 임종석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무슨 법무부 장관을 추미애를 시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급이 되는 사람을 추미애 같은 사람을 무슨 법무부 장관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요, 문재인이 정신 차리는 것 갖고 안 된다니까요. 문재인이 끌어내려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거짓 탄핵, 무효 탄핵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게 진실이 드러나고 문재인이 끌어내려지게 되면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는 한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동당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불매운동 일어날 때 더 유니클로를 가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교수님한테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유니클로 가는 거랑 친일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유니클로 간다고 왜 그 사람이 친일파예요? 일본 맥주 사 먹는다고 왜 그 사람이 친일파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유니클로 갈 수 있죠. 일본 맥주 마실 수 있죠. 그게 왜 친일파입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무슨 외구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무슨 유니클로만 가면 친일파다, 일본 맥주만 마시면 친일파다, 일본 만화만 보면 친일파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게. 북한을 빨고 있는 니네들이 친북이죠. 김정은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못하는 니네들이 친북이죠. 탈북자들 목숨 걸고 대한민국 왔는데 북송시키는 니네들이 친북이죠. 유니클로 사는 게 무슨 친일입니까? 일본 맥주 사 먹는 게 무슨 친일입니까? 일본 만화 보고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게 무슨 친일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이 좌파들은 프레임에 넣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기 때문에 지금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파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에서 방위비를 올려달라는 이 건들, 그래서 지금 TV에서 계속 언론들이 보도하는 게 뭡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탄핵당할 위기에 돼 있다, 이걸 보도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분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미국에서 트럼프 탄핵하는 얘기는 일부의 얘기래요. 대부분은 트럼프를 좋아하고 있대요. 그런데 왜 계속 언론 보도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트럼프가 마치 미국에서 완전히 꼴통인 것처럼, 완전히 쪼다인 것처럼 보도를 하냐고요. 좌파들이 언론들을 장악했으니까 또 이 모든 것을 프레임을 씌워야 되니까, 한미동맹 파기하고 지소미아 파기하고 지소미아 연장 안 돼야 되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언론을 내보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은 정신 차리고 선동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한미동맹 깨지고 한미일 자유경제동맹 깨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적, 안보, 방위, 그 다음 경제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결국은 내려오는 게 답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정치 못하고 이렇게 국정운영 못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문재인이 자신 대선 그 공약 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는데 그 공약한 그대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놓은 경제 다 무너뜨렸고,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놓은 안보 다 무너뜨렸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뤄놓은 대북 정책 다 무너뜨렸고, 그러니까 경제 무너지고 외교 무너지고 안보 무너지고 국방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김대중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노무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문재인 들었으니까 다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 무너져, 안보 무너져, 외교 무너져, 국방 무너져. 문재인처럼 국정 운영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걸 뽑은 사실 젊은이들 잘못이에요. 그런 자를 대통령으로 추대한 촛불들의 잘못이고요. 민노총 보십시오. 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700명 모여서 시위한다니까. 연말만 되면 시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노총들이 금속 귀족들이 귀족노조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연봉을 6천 이상 받으면서 매년 연말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스트라이크를 칩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연말만 되면 파업한다고 하지. 연말만 되면 민노총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연말만 되면 비정규직 전환해달라고 하고, 연말만 되면 시급 올리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전교조, 민노총, 그리고 좌파, 그다음 주사파 세력만 없어지면 이 나라 살아납니다. 민노총이 없어지면 이 나라 경제 살아나는 거고, 전교조가 없어지면 이 나라 교육 살아나는 거고, 주사파가 없어지면 이 나라 정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경제권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든지 그 시장 경제에 참여해서 경제를 휘두를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소득권, 재산권을 찾을 수 있고, 믿습니까? 그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요.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대한민국인데, 근데 왜 지금 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를 왜 휘두르려고 하냐고요. 이건 자유시장 경제체가 아니라 사회주의라니까요. 사회주의. 국가, 정부는 나라의 경제에 그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나라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지, 나라의 경제를 휘두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그럼 나라의 경제를 휘두르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기업을 다 죽이고 정부가 경제를 휘두르려고 하고, 어느 나라가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시킵니까? 기업에서 기업기 살려가지고 일자리를 창출시켜야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일자리 창출 정책, 경제 정책, 소득 주도 경제 정책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 정책에서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주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업의 길을 살려가지고 기업 소득세 낮추고, 기업세 낮추고, 법인세 낮춰서 기업 길을 살려주고,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요. 기업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요. 그런데 문재인은 지가 나서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니까 그게 되냐고요. 안 되지, 당연히.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돈이 순환되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문재인은 기업을 다 죽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요. 근데 젊은이들은 나라에서 돈 20만원 30만원 준다니까. 그래서 좌파들이 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뭐라 해요? 표퓰리즘이라 하는 거예요. 표 하나 얻으려고 돈 그냥 퍼다 주는 거예요. 국고는 뭐 가만히 있으면 국고가 채워지냐고요.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건데.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그리스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하다 다 무너졌습니다.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문재인을 속히 끌어내리고 기업들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민노총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는요, 그 2015년 대선 토론 때 심상정이 나오는 거 토론하는 거 보고, 야, 심상정은 진짜 정치 못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심상정은 정치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토론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심상정이 그냥 억지 부리는 거예요. 독일 노조랑 한국 노조랑 똑같습니까? 독일 노조는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자신들의 임금까지 내어주고 회사를 살리려고 한다고요. 근데 한국 노조는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어렵든지 말든지 지네들 월급만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거예요.
이런 한국 노조랑 독일 노조를 똑같이 보면 되냐고요, 심상정? 그러니까 정의당이 잘못된 거예요. 청년들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대한민국을 다 말아먹는 당이 정의당이라고요. 한국 노조랑 독일 노조랑 근본적으로 노조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독일 노조의 예를 한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독일 노조의 예를 한국 노조에다 적용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살리려면 기업을 살려야 되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되고 해외로 다 나가려는 기업들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끝내놨었는데 이거를 매듭을 못 짓고 좌파들의 선동에 의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 문재인 끌어내리고, 그리고 중국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더 이상 중국 친중하지 말고 한미의 경제 동맹 다시 한번 굳건히 해서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굳건히 해서 지소미아 연장시켜서